K푸드가 알려지는데 콘텐츠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프렌치 셰프가 타임리프를 조선시대로 했기 때문에 고추장 버터 비빔밥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미국 MZ세대에서 비비고만두 숲 덤플링 챌린지라는 걸 김밥을 한 입에 먹기 뭐 이런 챌린지 이런 것들도 진짜 한국적인 맛을 살리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한 경험.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는 트렌드 코드입니다. 이제 곧 봄꽃이 피지 않나 싶은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만큼이나 K 콘텐츠 속에 K 푸드의 변천사도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로 지금 벌써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K컬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를 그 어느 때보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전 CJ제일제당에서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와 마켓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 성진경입니다. 데일리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한국 음식 어떻게 드시고 계시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켓에서 실제로 어떤 신제품이 나오는지,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주로 이런 SNS 같은 거 분석 많이 하시겠네요. 네, 거의 중독 수준으로 매일매일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1위는 역시 K-팝,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K-푸드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치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킨도 아니고 치맥으로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제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별그대 이런 이 드라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런 K푸드의 발전이 쭉 있어 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요즘 좀 눈에 띄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콘텐츠가 이런 컬처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딱 보여준 게 이제 별그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K-팝 데몬 헌터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자본으로 만든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 분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한국 문화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뤘고 그 중에서도 K-팝 또 K-팝 팬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한국 음식들, 뭐 라면,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캐대언에 보면 주인공들이 김밥을 우린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집어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제 김밥을 그냥 한 입에 먹기 뭐 이런 챌린지 이런 것들도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김을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만큼 김이 이제 전 세계로 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생산량의 70%를 한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라면과 김이 지난해에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김이라고 하면 이렇게 밥에 싸먹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호주 서구권 국가에서는 김 스낵이 더 유명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 비비고 김 스낵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제 주요 채널에 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은 정말 비건 음식이고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고 그다음에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요즘 글로벌 소비자 이런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K푸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를 보면 꼭 맛있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런 식품이 이런 때 소비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문화 코드가 심어져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확실히 그 장소나 시간이나 이거에 맞춰서 먹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콘텐츠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좀 힘들거나 뭐 직장 생활하면서 좀 부대꼈거나 이랬을 때 꼭 하는 게 그 퇴근길에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굉장히 이 음주 문화 자체, 한국적인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전파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와인에는 이제 마리아주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에 맞는 뭐 이게
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음식에 맞는 또 한국 술에 대한 관심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주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주 마시는 빈도는 좀 줄어들고 이제 좀 맛있는 술이나 술 자체에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게 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 세대는 취하는 술을 멋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확실히 즐기는 술 문화로 바뀐 것 같고요.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실제로 이런 한국식 포차 컨셉의 레스토랑들도 있는데 좋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식 밥그릇에 소주로 만든 소주 베이스의 칵테일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곳들이 사실 뭐 아시안이나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소비자분들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소주가 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CJ 제일제당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자리를 이제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혹시 그 자리라는 브랜드 이름은 술자리의 자리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았나요? 네. 술자리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는다. 이 브랜드가 부디 잘 자리 잡는 네. 전 브랜드가 세계 되기를. 술자리에 네. 딱 놓이는 맞습니다. 술. 네, 이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보니까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나가요. 한국 음식이.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봤는데 우주에서 햇반을 드시는 이런 장면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계인 것 같은데 한국인은 우주에 가서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햇반을 가져가서 드시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이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K 콘텐츠, 푸드 이런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러한 어떤 혼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베리에이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섞어서 뭔가 만들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잘 만들면서 동시에 이게 약간 생존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대륙에서 들어오는 문화, 해양에서 들어오는 문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식의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보편적인 것과 아주 한국적인 차별성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을 내거든요. 드라마랑 K푸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좀 흥미롭게 봤는데 폭군의 셰프라는 작품은 이거는 프렌치 셰프가 타임리프를 조선시대로 했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은 프렌치 방식인데 한식 재료들로 뭘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고추장 버터 비빔밥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원작에도 사실 버터는 없대요. 원작 소설에. 네. 예, 이게 드라마로 하면서 버터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해서 이제 들어간 거라고 그 장태우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버터를 왜 집어넣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래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그 마가린 계란밥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향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익숙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구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봤는데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버는 뭘까? 이걸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버터를 집어넣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소개되는 K푸드라는 거는 한국 음식을 그냥 딱 보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서구의 어떤 지점들 그다음에 우리 것들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이것까지를 우리가 K푸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K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식품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이 이런 서구권 국가를 공략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익숙한 맛에 우리의 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말씀 주셨던 고추장 버터나 아니면 된장 버터 파스타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와인 소스를 곁들인 삼계탕 같은 메뉴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맛에 관련된 단어 중에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로 스와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스파이시와 스윗을 결합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맵단인 그런 뜻인데 실제로 햄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고추장 치킨 쉑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게 저희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런 맵단 맵짠 레시피가 글로벌로 먹히는 그런 레시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방법으로 좀 서구권 소비자들한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 지금 그 말씀 주신 거를 통해서 이해를 한 게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인도에서 되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거기에 이제 옆에 베이커리류를 같이 파는데 거기에 코리안 고추장 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긴 건 약간 갈릭 그러니까 뭐 마늘빵 같이 이런 번인데 그 안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아마 그 안에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주신 거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근데 또 인도 분들이 그걸 시켜서 같이 커피랑 드시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맛있어요. 네네. 최근에는 또 특이하게 봤던 그런 K 디저트 열풍 중에 하나로 K 군고구마가 있었는데요. 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뉴욕 맨하탄에 실제로 어떤 가게에서 한국에서 파는 것처럼 군고구마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굉장히 가성비템이면서도 맛있는 그런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구글 검색량을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GOGUMA로 검색하시면 그거를 검색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K 군고구마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또 레시피를 올리는 그런 챌린지가 올라오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막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경님께서는 또 이런 챌린지를 좀 활용하고 계신지. 네, 저희도 늘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봤던 재밌었던 챌린지 중에 하나는 미국 MZ세대에서 비비고 만두 숲 덤플링 챌린지라는 걸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 비비고 찐만두를 이렇게 베어물고 그 가득한 육즙을 즐기시는 이런 영상이 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이 저희 입장에서도 브랜드가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K 식문화나 아니면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요리 예능을 보다 보면 비비고 제품이 이렇게 중간중간 등장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예능 콘텐츠가 좀 K푸드 알리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제 K푸드는 K 콘텐츠랑 같이 성장을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TVN에서 뭐 삼시세끼도 있었고 윤식당도 있었고 서진이네도 있었고 근데 이런 다양한 K 컨텐츠들이 K푸드 열풍에 또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식품사 입장에선 정말 이런 K 컨텐츠가 저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마케팅 자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단순히 이게 뭐 제품 협찬이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로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나영석 사단이 1년에 계속 만들었던 음식 그 예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그 한국 음식들 그다음에 그걸 푸드 상품화하는 부분들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보거든요. 또 해외에 나가서 윤식당 같은 걸 하면 거기서 이제 한국식의 뭐 떡볶이라든 라면이라든 뭐 이런 걸 먹는 장면을 보면 저런 거 상품화해서 외국인들도 통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해외 가서 그 외국인들이 어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걸 일종의 먼저 선제적으로 실험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들 가진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서 K푸드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why not?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K-푸드가 알려지는데 콘텐츠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전에는 또 기생충 통해서 이제 짜파구리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K-푸드가 이제 뭔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정말 전 국민과 또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이럴 때를 이제 바람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반짝 열풍에 그치지 않으려면 좀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K 콘텐츠의 영향, 그 다음에 이게 K 푸드로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고 하는 요 협업 구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콘텐츠에 나오는 음식들은 사실은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해외에서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식당 찾아갔는데 아니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닌 음식을 만났을 때 사실은 되게 별로더라고요. 이게 한국 푸드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 푸드가 갖고 있는, K푸드가 갖고 있는 그 진짜 맛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그 꼬르동 블루라든지 뭐 이탈리아의 알마 요리 학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미식 문화와 레시피를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거를 또 글로벌하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교육 인프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K푸드가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Z세대 이런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음식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자국에 가서 이제 팔면 사업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러면 그 나라 현지화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정말 한국적인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한국적인 맛을 살리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한 경험, 요즘은 경험 소비의 시대니까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베트남이나 뭐 아니면 태국 음식이나 이런 거를 더 현지 가서 먹는 그 맛을 살려야 소비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찐 한식을 진출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푸드도 그렇지만 K 콘텐츠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이 글로벌한 지점과 로컬의 색깔, 이거를 잘 버무리는 건 좋은데 로컬 색깔을 잃지 않는, 이게 균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그런 K 아이덴티티를 고유하게 살리는 면이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푸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되게 균형적인 음식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밸런스드 된 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음식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균형 잡힌 채소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식이 그냥 어쩌다 한 번 먹는 특이한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 일상 식단 안에서 그냥 당연하게 자리 잡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저희가 이제 K푸드를 하나의 상품뿐만 아니라 콘텐츠로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말씀 주신 그 웰리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떠오른 게 예전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다이어트 할 때 비빔밥 이런 거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크게 화제가 되고 했는데 확실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또 건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이런 생생한 트렌드 그리고 또 이 콘텐츠에 이 푸드가 더해진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뭔가 이 푸드로, 그러니까 콘텐츠에 나오는 푸드로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책들. 특히 요즘은 저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책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해외에 좀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저도 좀 했으면